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스펙트럼까지 얘기했고, 이 스펙트럼 종류까지 얘기했다, 그지? 어? 보이지? 스펙트럼 종류까지 얘기했는데, 그 내용 뒤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 그리고 선생님이 워크북을 맡겨서 아마 니네 다음 주에는 워크북이 나올 것 같거든? 생명과학 지구가. 그러니까 너희 3명은 다 생지 다 됐잖아. 그러니까 각각 워크북 10,000원씩이야. 그러니까 20,000원에 뭐 받아서 오셔도 되고, 내가 어머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기는 할 건데 받아 오셔도 되고요. 자, 지난번에 여기 스펙트럼 얘기했었어, 그지? 스펙트럼에서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과 선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은 이제 뭐 흡수와 방출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여튼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단원에서 스펙트럼 그러면 대부분 뭐가 나온다? 바로 이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어.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지개색 바탕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건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그 원리 얘기했었지. 잘 봐. 별이 있고, 그지? 뭐 태양도 별이잖아. 근데 별들도 되게 고온이긴 하지만 주변에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대기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저온에 이렇게 기체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니네 우주 공간에 있는 기체 그러면 사실 대부분이 뭐야? 수소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헬륨이 조금 이렇게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이 조금씩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별빛에서 나오는 빛이 이게 이 별의 대기일 수도 있어. 그럼 이 기체를 통과해. 자, 이 별빛에서 나오는 이 별에서 나오는 별빛에는 뭐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잖아. 여러 종류의 그러니까 파장으로 따지면 여러 파장의 빛이 들어있다 그랬지. 모든 파장의 빛이 들어있거든, 여기에는. 그런데 그게 이 기체를 통과하면은 이 기체들이 그 별에서 나온 별빛으로부터 일부 파장을 흡수해버려. 흡수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과한 빛이 지구에 온단 말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이렇게 오면은, 그럼 지구에서 이 빛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리즘에다가 혹은 분광기라는 거에다 통과를 시킨단 말이지. 만약에 이 기체가 없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온 거면 얘가 프리즘이나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그 결과가 모든 파장이 여기 다, 그러니까 프리즘이나 분광기는 파장에 따라서 빛을 나눠주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이렉트로 왔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파장들이 다 그러니까 모든 파장별로 다 나뉘어줘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이니까 가시광선만 갖고 이제 무지개색이 쭈르륵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기체를 통과하면서 이 기체들이 일부 흡수해버리면 거기에 이 기체에 흡수된 파장은 여기 없거든. 그러니까 걔가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없는 애들은 검은색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지개색 바탕에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나아가면 이거야. 이 별들도 쉽게 말하면 뭐가 다르지? 별마다 표면 온도가 다르지.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얘네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셀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 파장도 더 뭐 짧아지고 이런다 그랬잖아. 그러면 자, 여기 요 기체들이 말이야 그 별빛을 흡수하잖아. 쉽게 말하면 얘를 가열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기체의 성분에 들어있는 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이 이 별빛을 흡수해서 이온이 된다고. 이온. 이해돼? 이온이 돼. 그렇잖아. 중성 원자가, 니네가 중성 원자로부터 전자 하나 떼어내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잖아. 니네 승민이 화학 하냐? 네. 예지도 하지? 하지? 너 화학 안 해? 선택하면 물생지야? 아무튼 화학에서 그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 나오잖아.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뭐지?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으면
뭐 이제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제 전자들이 들어있는 껍질 수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야.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떼어낸다는 게 무한대 껍질이라고 하면 요 껍질마다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얘가 흡수하면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 그게 이온화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얘도. 여기 있는 이 기체 성분들, 이 원자들이 그 별빛을 흡수하면 얘네들이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누가 이온이 되기 제일 어려워? 야, 원자가 있어.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 주변에 전자 껍질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는 전자가 딱 하나야. 그래서 핵하고 제일 가까운 껍질에 있지.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소로부터 전자를 하나 떼어내려면 여기가 이제 무한대. 무한대면 이제 떼어낸다는 의미야. 그럼 얘네 에너지 얼만큼,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제일 바깥에 있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자 번호가 겁나 큰 애야. 뭐 철 정도 된다고 치자, 철. 무거운 원소야. 그러면 걔네들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전자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이 한 세 번째 껍질이 있다고 쳐봐. 그럼 얘는 어때? 똑같이 얘를 하나 떼어내서 이온을 만들려고 하면 요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하면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체 성분 안에는 수소나 헬륨이 대부분이고 걔네를 비롯한 무거운 원소들이 조금씩 들어있는데 무거운 원소들은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온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런데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은 걔네를 거기서 전자를 떼어서 이온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만약에 얘가 표면 온도가 말이야 되게 낮은 애야. 그러면 걔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되게 약할 거 아니야. 에너지 세기 자체도. 그지?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얘네들이 흡수했을 때 수소나 헬륨은 그걸 흡수해봐야 이온이 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무거운 애들은 어때? 그걸 흡수해도 충분히 이온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그 무거운 원소들이 흡수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벼운 원소들이 흡수하는 에너지의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만약에 높아. 그럼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 기체들이 그걸 흡수하면 거기 안에 있는 수소나 헬륨도 이온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표면 온도가 높으면 수소나 헬륨이 이온이 되면서 걔네가 흡수한 파장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고 헬륨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표면 온도가 낮은 별에서 오는 별빛을 관측하면 무거운 원소가 흡수한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 얘기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봐. 그래서 이제 뭐 스펙트럼에 대한 나오지? 고온에서 나오는 별빛을 저온의 기체가 흡수한 거를 프리즘이나 분광기 통과시키면 이런 식으로 뭐야? 무지개색 바탕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는 게 요게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라 그랬고, 그지? 요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원래 별에서 나오는 별빛이 뭐 중간에 흡수되는 거 없이 그대로 와서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별로 나뉘어지면서 이렇게 모든 파장이, 그지? 가시광선 무지개 색깔 띠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건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랬고. 자, 반대로, 야, 어떤 기체가 가열이 됐어. 별빛 세계에 가열이 됐든 가열이 뜨거워져서 걔네들이 그럼 또 빛을 방출하는데 얘네들은 특정한 파장의 빛만 방출하니까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때? 그 특정한 파장에 해당되는 빛들에 해당되는 선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밝은색 선이 나타나니까 요거는 방출 스펙트럼이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연장선이고 이제 그 중에서 흡수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별의 대기에 있는 기체 원소들이 뭐야? 걔네들이 이온이 되려고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는 거다. 그래서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 지금 얘기한 거잖아.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기체들이 흡수하는 파장이 다른 거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은 아무래도 무거운 애들이 그 에너지가 적으니까 무거운 애들이 흡수한 무거운 원소들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고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은
이제 가벼운 수소나 헬륨까지도 이온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통과를 하니까 수소나 헬륨의 흡수선이 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별들의 구성 물질은 거의 동일하지만 뭐에 따라서 결국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어떤 놈이 이온화 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그 별빛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펙트럼들을 7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거야.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형이라고 하는 거야. 스펙트럼형.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O, B, A, F, G, K, M 해서 7가지로 우리가 스펙트럼형을 나눈다.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스펙트럼들은 숫자를 붙여가지고 0부터 9까지 10단계로 나눠가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이제 그만큼 온도가 또 높다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요거거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런 식인 거야. 야,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표면 온도가 비슷한 애들은 스펙트럼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O, B, A, F, G, K, M형 7가지로 나눈 거야. 그래서 각각의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인 별들의 스펙트럼들이 딱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봐. 자, 여기서 지금 여기 옆에 써져 있지만 분광형이라는 걸로 했을 때 스펙트럼이 일로 가서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인 거거든. 그럼 봐봐. M형이라고 하는 애가 표면 온도가 제일 낮은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어. 표면 온도가 낮으면 그 주변에 있는 기체들 중에서 무거운 원소가 좀 이온화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산화, 티타늄이잖아.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그 티타늄이라고 하는 원소의 흡수선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O형이 그런 이제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애잖아. 봤더니 O형을 봤더니 뭐가 나타나? 수소하고 헬륨이라는 애들의 흡수선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다르다. 바꿔 얘기하자면 표면 온도가 비슷한 애들은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7가지로 구분을 했다는 거야.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 일단 그래서 이제 이걸 온도에 따라 나눴는데 여기 보면 온도 대략 표시돼 있지? 특히 내가 A형인교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얼마다? 10,000켈빈. 그리고 보이는 색깔은 흰색으로 보인다라는 거 내가 외우더라 그랬었지? 자, 특히 니네 A형 같은 경우에는 어때? 여기 보면 철이나 칼슘과 같은 금속 원소들의 흡수선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니네 태양은 어떻게 돼? 태양은 스펙트럼형으로 따지면 G형입니다. G형. 이제 그래서 보면은 G형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산소라고 하는 원소의 또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야, 그리고 이 각각의 스펙트럼들은 봐봐. 온도 범위가 있지. 5,000에서 6,000 사이잖아. 숫자로 구분한다 그랬지. 그래서 G형인데 예를 들어서 온도가 제일 높아. 6,000켈빈이 뭐 G0부터 이제 G9까지 이런 식으로 또 세분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태양은 스펙트럼형으로 G형인데 정확하게는 태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G2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펙트럼형이 G2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요거를 요런 식으로 또 나타내기도 하거든. 여기 보면 요 그래프 있죠. 봐봐. 자, 가로축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금 얘기했던 스펙트럼형이야. 그지? O형, B형, A형. 그러면 각각의 스펙트럼형에서 어떤 원소들의 흡수선들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좀 표시를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봐라. 니네 A0, A형, 스펙트럼형이 A형인 애 중에서도 이제 온도가 높은 놈은 어떤 흡수선이 가장 세다는 거야?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세게 나타난다는 거야. 맞지? 수소의 흡수선이. 그 다음에 니네 지금 보면 여기에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B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같은 헬륨인데 헬륨2, 헬륨1 이렇게 돼 있지. 다른 애들도 비슷하지. 여기 보면은 철도 보면 Fe2, Fe1 이렇게 또 구분되어 있잖아. 자, 니네 요게 뒤에 로마자로 1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거는 중성 원자를 뜻하는 거고, 알겠니?
2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는 이온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성 헬륨 원자의 흡수선. 그 다음에 여기 헬륨 2는 뭐야? 헬륨 이온의 흡수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이온들도 흡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눈에 꼭 넣어둬야 된다. 잘 봐. 그래서 일로 갈수록 분광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표면 온도가 낮은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봐봐. 타이타늄이니 철이니 칼슘이니 하는 금속 원소들의 흡수선들이 강하게 지금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표면 온도가 지금 높은 놈일수록 어떤 애들,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흡수선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 알겠니? 결국에는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형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바꿔 말하면 스펙트럼형을 알면 그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우리 그 별의 색깔 가지고 7가지 나눈 거고, 그거를 또 스펙트럼형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 놓은 거지. 그래서 앞에 그 별의 색깔에 따른 표면 온도하고 지금 얘기한 스펙트럼형에 따른 표면 온도를 이렇게 합쳐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색깔이, 앞에서는 색깔만 얘기했다만 색깔이 파란색인 온도가 높다 했는데, 이제 색깔이 파란색인 애들은 스펙트럼형이 O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표면 온도가 제일 높은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색지수까지 같이 합쳐놨네. 그지? 자, 색지수는 뭐에서 못 본 거라 그랬어?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 또는 B 등급에서 V 등급 뺀 거라 그랬지? 그래서 그게 음의 값을 가질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거다. 그래서 음의 값이 더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는 더 높은 거고, 반대로 색지수가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질수록 표면 온도는 낮은 거다. 플러스가 더 크면 클수록 뭐다? 더 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형까지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색깔, 뭐 색지수 이런 거 다 합쳐놓은 거니까 이 표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별의 온도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광도라는 게 나와. 광도. 자, 광도. 자, 광도니까 말 그대로 뭐냐? 별이 얼마나 밝으냐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지? 별이 밝으냐를 나타내는 건데, 자, 광도의 정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니네 꼭 광도뿐만 아니라 니네 모모당 또는 모모동안 이렇게 나오면 얘가 분모야. 그러니까 얘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란 말이야. T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니네 중학교 때 혹시 전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기 파트에서 따지면 전력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 광도는 단위가 전력의 단위랑 똑같은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 보통 와트를 써서 나타내고요. 또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뭐 줄 퍼 세컨드라는 단위도 쓸 수 있다만, 주로 쓰는 단위는 이제 와트다라고 생각하면 돼. 와트.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 돼 있지. 광도는 그래서 걔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느냐니까, 그게 많이 방출해서 밝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밝기를 나타낸다. 그럼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그 밝기는 밑에 나오지. 밝기는 등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요 절대 등급이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결국 광도는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바로 요 절대 등급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자, 광도가 클수록 실제로 밝은 거다. 실제로. 그래서 보면 광도는 뭐하고 관계없대? 지구랑 별이랑 얼마나 가깝냐. 물론 우리가 볼 때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잖아. 그건 거리 때문에 달라지긴 하지만, 광도는 얘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500을 방출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서 얘는 500을 방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대. 다만 얘는 500을 방출하지만 그 값은 변하지 않지만,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지만, 얘가 500을 방출하는데 내가 가까우면 그 500 중에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멀리 있으면 얘는 방출은 똑같이 500을 하지만 내가 받는 건 좀 적어지고 이렇게 되겠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광도라는 거는 별하고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일정한 값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광도가 크면 실제 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별의 밝기를 표현할 때 이 등급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 앞에서도 왜 우리 사진 등급이니 안시 등급이 등급 얘기했었지.
일단 무조건 등급이 나오면 숫자가 작을수록 뭐 하는 거야? 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별의 밝기를 나타낼 때 등급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등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뭐다? 더 밝은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밝기를 따질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자, 겉보기 등급, 겉보기 밝기 또는 안시 등급이라고 하는 거하고 절대 등급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자, 겉보기 등급 일단부터 얘기할까? 겉보기. 여기 지금 써져 있지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봤을 때 얘가 밝어. 혹은 내가 그냥 눈으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밝기를 따진 거야. 자, 겉보기 등급이든 뒤에 나오는 절대 등급, 이 등급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야. 그러면 자, 겉보기 등급은 그냥 내가 육안으로 보고 밝기를 따진 거야.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야.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야. 그지?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랑 관계? 거리랑 관계가 있겠지. 왜? 거리가 멀어질수록 실제로 나한테 오는 어때? 별빛은 적어질 거 아니야. 맞아? 야. 그러니까 당연히 겉보기 등급은 커지게 되는 거야. 자, 겉보기 등급도 등급이니까 작을수록 내 눈에 뭐야?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지? 그런데 봐봐. 내 눈에 보이는 밝기는 누구랑 관계 있다고? 거리랑 관계가 있다. 거리랑. 봐라. 야, 니네 전등이 하나 이렇게 있어. 전등이 있어, 이렇게. 전등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 자, 내가 이 전등을 켰더니 100만큼의 빛이 나온다고 하자. 승민아, 봐야 돼. 그러면 이 100이 결국 뭐야? 아까 얘기했던 광도인 거야. 이 전등은 내가 가까이 있든 멀든 계속 100을 방출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자, 만약 이 전등에서 나온 불빛이 이렇게 요 범위로만 쫙 퍼져나간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그 전등에서 한 1m 떨어진 곳에다가 A4 종이 하나 딱 놨단 말이야. 놨더니 그 전등에서 나온 불빛이 싹 다 가려진 거야. 싹 다 가려졌어. 자, A4지 한 장의 면적을 그냥 1이라고 표현해볼게요, 선생님이. 1m 떨어진 곳에다가 면적이 1인 A4지를 한 장 놨더니 이 별에서 나오는 별빛 100을 다 가린 거야. 그런데 2m 떨어진 곳에다가 똑같은 A4 종이를 놔가지고 저 전등에서 나오는 불빛을 가리려고 봤더니 동일한 A4지가 4장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4장이. 1, 1, 1, 1에서 총 4가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3m 떨어진 곳에다가 놨어. 자, 그랬더니만 똑같은 A4지가 몇 장이 필요하더라? 9장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9장이. 자, 그러면 야, 승민아, 얘가 별이야. 그럼 지금 요 A4지가 있는 곳이 지구라고 하자고. 지구. 자, 그러면 요 A4지 봐. 얘는 요 범위로 지금 100만큼의 빛이 퍼져나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면적이 1인데 100만큼의 빛을 받는 거지. 얘는 2m 떨어진 지점에서는 총 면적이 4가 되잖아. 그 4개 4의 면적이 100을 받는 거지. 그러면 평균적으로 면적 1당 얼마에 25를 받는 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자, 요 면적당 받는 요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별에서 멀리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별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내 눈에는 어둡게 보이는 거지. 얼마씩 줄어들고 있니 지금? 거리가 2배 늘어날 때마다 단위 면적당 받는 양은 4분의 1로 줄어들거든. 그래서 니네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알겠니? 그래서 아무튼 거리가 멀어질수록 내 눈엔 어둡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어둡게 보이든 말든 그냥 그 보이는 밝기 가지고 등급을 매긴 게 바로 뭐다? 겉보기 등급이라는 거. 겉보기 등급. 알겠어? 겉보기 등급. 그래서 여기 보면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돼 있어? 거리에 영향받는다고 돼 있지? 거리에 뭐에 비례한다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메모해놔. 그 다음에 광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야, 얘들아, 겨우 시간 줄게. 똑같은 거리를 하더라도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전등에서 100만큼의 빛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A4지 한 장당 100을 받는 건데 만약에 내가 200만큼 쉽게 말하면 더 밝은 전등을 킨 거지. 그러면 동일한 거리에서 어떻게 돼? 받는 양이 더 많아. 200이 될 거 아니야. 밝은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당연히 거리가 똑같을 때는 광도가 큰 놈이 내 눈에 밝게 보일 거고 반대로 동일한 광도라면 가까운 놈이 더 밝게 보일 거다. 자, 겉보기 등급도 밝을수록 무조건 뭐다? 등급은 작은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은 뭐 겉보기 등급도 그러면 뭐 0등급부터 마이너스 1등급 이렇게 쭉 있다만 실제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사실 0등급에서 6등급 사이만 볼 수 있대. 왜? 0등급보다 더 밝은 겉보기 등급을 갖는 애들도 있거든? 육안으로 못 보는 거야. 왜 못 볼까? 니네 태양 육안으로 볼 수 있냐? 너무 밝아서 눈이 손상되겠지. 반대로 겉보기 등급이 6등급보다 더 어두운 애도 있지만 또 너무 어두워서 육안으로는 보이지가 않게 되니까 망원경을 쓰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 맨 눈으로는 한 0등급에서 6등급 사이. 그지? 자, 그런데 봐. 얘는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며 어쨌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구에서 어떤 별을 봤단 말이야. 봤더니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 별이 지구에서 가까운지 먼지 구분 안 되지. 아무튼 봤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요 별이 2등급으로 보인 거야. 요는 5등급으로 보인 거야. 얘는 3등급으로 보인 거야. 그럼 지금 선생님 여기다 이걸로 쓴 이 숫자는 무슨 등급이라고? 겉보기 등급이라고. 그냥 내가 보고 밝으니까 2등급, 어두우니까 5등급 이렇게 매긴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거지. 내 눈에는 얘가 2등급 보이고 얘가 5등급 보이는데 사실은 얘는 가까워서 밝게 보인 거고 얘는 멀어서 어둡게 보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로는 얘가 더 밝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허리가 다르니까 내 눈에 밝게 보인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 겉보기 등급으로 밝기를 따진 거는 실제 밝기는 아니라는 거야. 가까워서 내 눈에 밝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멀어서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별이 실제 밝기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겉보기 등급은 실제 밝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 밝기는 누구랑 관계? 광도랑 관계 있다 그랬지. 그럼 오로지 광도에 의해서만 누가 더 밝고 어둡고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리는 어때?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별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등급을 매긴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절대 등급인 거야. 절대 등급. 그래서 오히려 절대 등급은 광도에 의해서만 달라지니까 그지? 실제로 누가 더 밝은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얼만큼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냐면 지구로부터 약 10파섹. 니네 우주공간에서 쓰는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리 단위와 달라.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미터니 킬로미터, 미터가 표준이잖아.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쓰잖아.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쓰는데 우주공간에서는 미터나 킬로미터 쓰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다른 단위를 쓰거든. 자, 그 우주공간에서의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 크게 세 가지 나와.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AU라는 단위가 있어. AU. 우리가 천문 단위라 그래가지고 자,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를 1로 두고 비교해서 나타낸 거야.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이라고 환산한 거 쉽게 말하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 그걸 1이라고 환산해서 그거의 몇 배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LY라는 게 있어. LY. LY. 라이트 이어. 우리말로 하면 광년이야. 광년. 자, 1광년이 뭐다? 빛의 속도는 얼마야?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빠르기거든? 광속 불변이지. 광속 무조건 1초에 30만이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LY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알겠니? 1L.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가 이제 바로 뭐냐면 PC라고 쓰고 읽을 때는 파색이라고 읽거든. 파색. 1파색은 뭐냐? 연주시차라는 게 있어. 연주시차라는 게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1파색이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연주시차 얘기는 뒤에 기회 되면 또 얘기를 할 거고. 그게 보통 요런,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얘네 둘을 쓸 거니까 해봐. 얘네들의 관계만 알면 되거든. 참고로 1파색은 광년으로 환산하면 3.26광년에 해당이 돼. 1파색은 3.26광년에 해당됩니다. 자, 승민아 질문. 그럼 이 세 단위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누구야? 그렇지. 파색이 제일 큰 단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1파색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가면 거기까지가 1파색인 거야. 엄청 긴 거지. 그럼 지금 여기 얘기해야지. 10파색이면은 광년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30.6광년. 그럼 잘 봐. 지금 얘네 세 개의 별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땐 2등급, 3등급, 5등급 보였는데 가까운 놈도 있고 먼 놈도 있는 거 아니야? 다 같은 거리. 10파색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 요 별 A라고 하고 요 별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합시다. 그럼 A라는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파색이 있다고 가정하면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멀어지면 어두워진다며. 그지? 그러니까 내 눈에는 2등급으로 보였지만 절대 등급으로는 더 멀리 있는 셈인 거니까 더 어두워졌겠지. 어두워졌어. 그래서 A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육안으로 볼 땐 2등급이었는데 실제로는 뭐야? 그거보다 어두운 4등급이라는 거야. 4등급.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B라는 별을 봤어. 내 눈에 3등급으로 보였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은 그냥 원래 10파색이 있던 애야. 그럼 얘는 어때? 내 눈에 3등급으로 보인 게 곧 얘의 실제 밝기인 거지. 절대 등급 얼마야? 3등급인 거야. 자, C라는 별이 있어. C라는 별은 지구에서 봤을 때 5등급으로 보였단 말이야. 근데 절대 등급을 따지려고 봤더니 또 가까워져야 되는 셈이거든, 얘는. 그럼 당연히 어때? 밝기가 밝아졌겠지. 거리에 반비례 한다 했으니까. 그래서 5등급으로 보였는데 이 C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2등급이 되는 거야, 2등급.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뭐야? 실제로는 누가 더 밝은 거였어? C가 제일 밝은 애였다. 이게 절대 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자, 모든 별이 어디에 있다고 가정하자 10파색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로 옮겨놓고 이제 밝기를 따진 겁니다. 그러면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광도에 의해서만 등급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광도가 큰 놈이 실제로 더 밝은 놈이 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광도가 그래서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광도는 절대 등급하고 관계가 있더라.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건 겉보기 등급 같은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때 등급하고 밝기 관계, 즉 등급 사이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겉보기 등급, 자 봐봐. 0등급이 있고 등급이 뭐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겉보기 등급으로 0등부터 6등급까지 있다고 치자. 근데 절대 등급도 똑같아. 그러면 내 눈에 0등급으로 보이는 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등급으로 보이는 별이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의 실제 밝기는 몇 배 차이가 나냐? 따져봤대. 따져봤더니 0등급하고 1등급인 별은 실제로는 밝기가 2.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1등급인 별하고 2등급인 별하고 비교해봤대. 실제 밝기가 몇 배 차이나 봤더니 마찬가지로 2.5배 차이가 나더래. 즉 결론은 뭐냐면 절대 등급이건 겉보기 등급이건 등급이 한 등급 차이가 나잖아. 무조건 밝기는 몇 배? 2.5배가 차이 난다는 거야. 그러면 잘 봐라. 야, 얘랑 얘랑 2.5배고 해봐. 있잖아. 얘랑 얘랑 2.5배면 얘랑 얘랑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2.5배에 2.5배니까 2.5에 2승만큼 차이 나지. 맞아? 그러면 0등급인 애하고 3등급인 애는 몇 배 차이 나겠어? 2.5에 3승만큼 차이 나겠지. 야, 0등급하고 2등급하고 2등급 차이 나지. 2.5에 2승. 0등급하고 3등급하고 3등급 차이 나지. 2.5에 3승. 패턴을 알겠니? 그러면 자 0등급하고 5등급인 애는 밝기가 몇 배 차이 나겠어? 2.5에 5승만큼 차이 나겠지. 자, 계산을 해봤대. 계산을 해봤더니 2.5에 5승이면 대략 100이래, 100. 즉
0등급과 5등급. 5등급 차이가 나는 별은 무조건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거야. 꼭 명심해라. 여기 써있지. 등급으로 따졌을 때 5등급 차이가 나면은 밝기는 몇 배가 차이 나는 거다? 100배가 차이 나는 거다. 근데 이게 0하고 5만 그런 게 아니라, 에봐! 그러면 1등급인 애랑 6등급인 애도 몇 배 차이 나? 5등급 차이 나지? 그럼 얘네들끼리도 서로 100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밝은 거라고? 1등급인 애가 6등급인 애보다 100배 밝은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1등급인 애보다 6등급인 애는 100배 어두운 거야. 그러면 만약에 1등급인 애랑 6등급인 애가 밝기가 같아지게 하려면 1등급인 애가 하나 있으면 100배 차이 나니까 6등급으로 보이는 애는 몇 개가 있어야 돼? 얘를 100개를 모아놔야 얘랑 밝기가 똑같은 거야. 알겠어? 100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 밝기하고 거리하고는 어떤 관계라 그랬어?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위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고, 그때 실제 밝기는 이제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는데, 그 절대 등급은 결국 광도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광도가 큰 놈일수록 실제 밝기가 밝다. 절대 등급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등급은 작은 게 밝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그래서 광도가 이제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데, 광도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어떻게 구하냐. 그지? 어떻게 구하냐. 그 구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야. 일단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야 돼. 자, 뭘 해야 된다고? 그 별의 광도를 구하려면은 일단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야 되거든. 그럼 절대 등급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일단 첫 번째는 별의 거리를 구해야 돼. 자, 그럼 별의 거리 구하는 얘기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별의 광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절대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별의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근데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연주시차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 아까 연주시차 잠깐 언급이 됐었지? 자, 연주시차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잘 봐. 니네 이거 써놔.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자,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지. 뭐 타원궤도로 돈다 그랬잖아. 맞아? 승민아, 보고 있니? 자, 여기 멀리는 어떤 별이 하나 있어. 자, 그러면 공전하는 지구에서 이 별을 보는 거야. 그러면 사실 우리 우주는 그냥 하나의 커다란 가상의 이렇게 구라고 생각하는 거, 천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그러면 저 끝에 이제 구에 이렇게 구면이 있다고 치면 천구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이 별을 보면은 이 별이 천구면상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승민 네가 앉은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를 보면 실제로는 얘가 여기 있지만 마치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실제 별은 여기 있는데 지구에서 보면 이 끝에 우주의 경계면이 있다고 치면 마치 그 경계면이 투영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지구가 공전을 해. 그리고 반대편에 왔어. 몇 개월 걸리지?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1년 걸리니까 반 바퀴 도는 데는 6개월 걸릴 거야. 근데 6개월 후에 지구가 여기 오더라도 별은 그대로 여기 있을 거거든? 근데 그때 지구에서 이 별을 보면 천구 면상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즉, 같은 별인데 각도 차이가 생겨. 자, 요걸 시차라고 하고요. 그 각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크기를 뭐라고 한다?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별의 그 각도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별보다 조금 더 가까운 별이 있다고 쳐봐. 가까운 별. 어디 갔지? 자, 더 가까운 별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겠냐? 각도가 더 크게 보이지 않겠냐?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요 연주시차라는 게 있잖아요. 별이 지구랑 가까우면 연주시차가 커지고요. 별이 지구랑 멀면 연주시차가 작아져. 즉 연주시차는 거리하고는 그 별까지의 거리하고는 서로 반비례야. 반비례. 근데 이 연주시차라는 게 각도인데 사실 육안으로 측정되는 각도가 아닌 거야. 굉장히 작은 각도야. 니네 각도의 단위 뭐 쓰지? 보통 뭐 1도, 2도, 이 도라는 단위를 쓰지. 1도보다 더 작은 각도는 어떻게 나타내? 시간의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1도보다 작은 각도는 어포스트로피 하나에 분이라는 단위를 써. 분. 그럼 1도는 몇 분이야? 60분이 1도야. 그럼 분보다 더 작은 각도는 어포스트로피 2개야. 초라는 단위를 써. 야, 그럼 1도는 초로 따지면 3600초인 거거든. 근데 실제로 이 연주시차는 아까 선생님이 초 단위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파생 얘기할 때 이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를 얼마라고 하자? 1파섹이라고 하자. 얘기했잖아. 그치? 연주시차 엄청 작은 각도지. 각도를 따지면 3600분의 1도야. 어마어마하게 작은 각도야. 육안으로 측정이 당연히 안 되겠지. 1도도 구분이 안 되는데 내 눈에. 이제 그러면 현재 기술로 이 연주시차를 몇 초까지 측정을 했냐면 0.01초까지 측정했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연주시차 이용해서 어떻게 거리 구하냐면 반비례 관계니까 이거 그냥 등호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거든. 별까지의 거리는 결국 그 별의 연주시차분의 1 해주면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봐라. 연주시차를 연주시차가 0.1초인 별이 있어. 이 별까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0.1초분의 1 해주면 이게 이 별까지 거리라니까?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0 나오지? 그때 단위는 파섹 써주는 거야, 파섹. 이런 식으로 별까지 거리 구할 수 있어. 연주시차만 측정하면. 그런데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별까지 거리는 한계가 있지. 왜? 현재 기술로 측정한 가장 작은 연주시차가 0.01초라며. 그러면 0.01초인 별은 100파섹일 거 아니야. 즉, 이 방법으로 별까지 거리를 구하면 비교적 가까운 별밖에는 거리를 못 구해. 100파섹 정도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밖에는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멀리 있는 별들이 더 많잖아. 그러면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별들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뭐야? 거리 지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줍니다. 구해줘. 거리 지수. 그래서 거리 지수라는 게 공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거 별 밝기 얘기하면서 봐봐. 모든 별이 10파섹이 있다고 가정하고 밝기를 구하는 게 절대 등급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던 애가 내 눈에 2등급으로 보였는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는 내 눈에 5등급으로 보였는데 여기 있는 애는 3등급으로 보였는데 같은 거리 10파섹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밝기를 따져보니 얘는 4등급, 얘는 그대로 3등급, 얘는 5등급으로 보였는데 같은 거리에 있다, 10파섹에 있다고 하면 2등급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게 절대 등급이라고 그랬지? 자, 거리지수는 지금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거리지수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거야. 뭐라고?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겁니다. 이거 왜 이러냐? 그럼 봐봐. 잘 봐봐. 그걸 이제 수식화한 거네. 봐라. 예를 들어서 얘 봐봐. 야, 요 별이 A별이라고. 이 A별 같은 경우에 내 눈에 2등급 보였는데 10파섹이 있다 하면 4등급이 됐잖아. 그러면 이게 A라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이게 절대 등급이거든? 빼봐.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빼면 뭐 나와? 0보다 작은 값 나오지. 직접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이제 요 식을 넣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요 값을 뺐을 때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가까운 거야. 가깝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원래 10파섹에 있는 애지.
겉보기도 3이고 절대도 3이지. 빼면 0 나오지. 이 뺀 값이 0이면 걔는 정확히 10화색에 있는 별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봐봐. 겉보기 등급이 5고 절대 등급이 2니까 빼면 양수가 나오거든. 그럼 10화색보다 멀리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10화색보다 가까운지 먼지도 파악할 수 있고, 실제로 요 식을 이용하면 실제 거리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잘 봐. 자, 겉보기 등급은 보통 우리가 스몰 m으로 표시하고요. 절대 등급은 보통 라지 m으로 표시해. 빼. 이게 거리 지수라 그랬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 거. 자, 그러면 뒤에 저 식 봐봐.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R이 그 별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야, 그럼 봐라. 만약에 아까 얘기했어. 아까 겉보기 등급으로 5등급이었던 애가 있어. 절대 등급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이래. 뺀 값이 얼마가 나오지? 3이 나오지? 그럼 3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과 같다 이거거든? 그럼 여기서 5 로그 R이 얼마가 나와야 돼? 얼마가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5 로그 R이 8이 나오려면, 그지? R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10의 지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10의 몇 승이 되면 8이 되겠냐? 어? 승민아. 집중 좀 해. 어? 지금 수업하는 내내 한 번도 집중하는 거 못 봤어. 요거 하면 R 얼마 나와야 돼? 권승민. 그렇지. 그죠? 10의 5분의 8 나와. 그러면 여기서 구한 R은 10의 5분의 8승 되겠지? 그럼 이게 그 별까지 거리인 거야. 거리. 그런 식으로 거리를 구한다는 거지. 그죠? 거리를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연주시차 등의 방법으로 별의 거리를 구하고 밝기 관측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을 알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걸로 거리를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아내기 위한 거니까 거리 알아낸 다음에 내가 그 녀석 관측해서 겉보기 등급 알아내면 절대 등급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지. 맞지? 자, 거리 구하는 방법 중에 또 요것도 있어. 자, 셰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거리 구하기 나오지. 요건 뭐냐면 결국 이제 요 거리 지수로 귀결이 되는데, 니네 그 은하들마다 셰페이드 변광성이라는 별이 있는 거야. 변광성이 뭐겠니? 밝기가 변하는 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별이 불안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거야. 그런 애들을 뭐 맥동 변광성이라고도 하고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는 주기가 있거든. 근데 그 걔네들마다 주기가 조금씩 다 다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그래프를 봐봐. 내가 어떤 저 은하에 있는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나를 관측을 한 거야. 관측을 했더니 봐봐. 여기 겉보기 등급이지. 내가 이제 육안으로 관측한 거야. 그래서 그 별의 밝기를 따져봤더니 밝기가, 자, 지금 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면 일로 갈수록 밝다는 의미고 일로 갈수록 어둡다는 의미인 거거든. 걔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더라는 거야. 그럼 얼마를 주기적으로 이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니까는 얼마를 주기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지 봤더니, 내가 지금 관측한 지 5일째 가장 어두워졌다가 뭐 예를 들어 10일째 가장 밝아졌다 이렇게 되는데 봤더니 약 15일을 주기로 얘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더라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학자가 이걸 다 알아낸 건데 주기에 따라서 걔네들 밝기가 정해져 있어. 실제 밝기가. 그게 요 옆에 그래프야. 여러 셰페이드 변광성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며칠을 주기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의 실제 밝기가 다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방금 전에 15일이었지. 그러면 자, 주기가 15일인 애는, 자, 지금 봐라. 주기가 15일인데 그 겉보기 등급을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지? 제일 어둡게 보일 때가 4.4고 제일 밝게 보일 때가 3.6이면 이거 3.6과 4.4 더하면 얼마냐? 8이지. 그럼 그거의 평균값이 얼마야? 4야, 4. 그러니까 지금 얘가 15일마다 밝기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데 평균적인 겉보기 등급이 4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병광성이 뭐 10일마다 한 번씩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애도 있고 30일마다 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애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15일이지. 그러면 15일마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애들은 실제 밝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5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거리지수 넣어볼게. 지금 봐라. 지금 이 병광성을 관측해갖고 15일마를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데 평균적인 겉보기 등급이 얼마가 나왔었어? 아까 여기? 4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얘가 주기가 15일인 걸 이용해서 실제 밝기는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 밝혀져 있다니까. 실제 밝기는 마이너스 4.5가 나오더래. 뺀 거야. 그럼 이거 얼마 나와? 8.5 나오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를 해갖고 아까처럼 뭐야? 그럼 그 셰페이드 병광성까지 거리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그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리를 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했다면 반대로 절대 등급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 내가 겉보기 등급 알고 거리 구했다면 절대 등급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자, 만약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별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거리지수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알아냈으면 두 번째 이번엔 태양의 절대 등급을 이용하는 거야. 태양의 절대 등급. 잠깐 쉬울게. 잠깐 쉬었다가 그 이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니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자면, 자, 내가 겉보기 등급은 측정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 그지? 거리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다. 뭐 거리지수, 절대 등급을 알면 거리지수 이용하면 되는 거고, 사실 절대 등급을 모를 때는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셰페이드 병광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연주시차를 이용하기도 해서 거리 알아냈어. 그래서 어쨌든 겉보기 등급 알고 거리 알면은 이제 결국에는 거리지수라는 거 이용해서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이렇게 알아낸단 말이야. 그죠?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냈으면은 이번엔 또 뭘 하느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광도 구하는 과정이거든. 해봐. 그럼 별의 절대 등급 알아냈지. 그럼 거기에 이제 누굴 이용하냐면 태양의 절대 등급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알아내는 게 아니야. 니네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요거는, 요 별의 절대 등급은 이런 걸 이용해서 니네가 구해내는 거고, 태양의 절대 등급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 외워놔. 태양의 절대 등급 얼마라고? 4.8등급. 맞아? 4.8등급.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그래서 자, 별의 절대 등급은 내가 구하고 태양의 절대 등급은 미리 알고 있지? 그러면 그때 그 둘을 자, 포그슨 공식이라는 거에다 대입하는 거야. 포그슨 공식. 자, 이봐. 포그슨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포그슨 공식은 뭐 별의 등급과 밝기의 관계를 나타내는 포그슨 공식이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걸 일단 외워두면 돼. 요거. 자, 여기서 그냥 M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별의 절대 등급이야. 별의 절대 등급. 그 다음에 여기서 M 옆에 동그라미 써져 있는 거는 이제 태양의 절대 등급이 되는 거지. 태양의 절대 등급.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써볼게. M-M 동글뱅이. 그지? 는 마이너스 2.5에 자, 로그에 그지? L 동그라미 L.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얘거든. 얘. 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하려고. 자, 요거서 L 동그라미 요건 또 태양의 절대 등급이야. 야, 얘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요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태양의 절대 등급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니, 태양의 절대 등급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태양의 광도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요 값이 얼마냐면은 4 곱하기 10의 26승 와트 이렇게 되거든. 요거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보면 나와 있지.
태양의 광도 얼마? 4 곱하기 10의 26승.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잘 봐. 태양의 절대등급 여기다 넣고요. 태양의 광도 미리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절대등급 구해서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결국엔 최종적으로 뭐 구할 수 있어? 그 별의 절대등급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알겠니? 이해됐어? 그럼 최종적으로 별의 광도를 구한 거야.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겠지? 자, 뭐 이렇게 겉보기 등급하고 별의 거리를 알고 있다면 그거 이용해서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고 거기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태양의 절대 등급. 그래서 걔네 둘을 서로 뺀다. 이게 이제 포우슨 공식인데 그리고 태양의 광도를 미리 알고 있다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는 건 뭐, 그지? 구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의 광도를 구한다는 거야. 그지? 별의 광도. 그럼 이제 광도를 구했지? 자, 점점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뭘 구할 거냐? 별의 크기를 구할 거야, 크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의 반지름을 구한다고, 반지름. 그지? 반지름을 구할 건데, 그럼 광도 왜 계산했느냐? 결국 이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는 광도가 필요해. 광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 여기 보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어떤 별이 있어. 이 슈테판하고 볼츠만의 사람이 이제 밝혀낸 거겠지. 별이 있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게 구의 형태를 띌 거 아니니, 그지? 이렇게 이제 구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건데, 구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그럼 그 구의 표면적이 있겠지. 이 슈테판하고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구의 표면적이 있으면 그 표면적 단위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말이야 무조건 표면 온도랑 관계가 있더라는 거야. 봤더니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아냈다고. 야, 니네 에너지의 단위는 뭐지? 줄이야. 여기서 온도는 켈빈이거든. 온도의 단위잖아.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비례 관계를 등호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상수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식 써 있지. 요거. 그래서 요게 그래서 바로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야. 외울 필요는 없어. 아무튼 자, 그럼 여기서 요 에너지라는 게 뭐라고? 요 에너지라는 게? 야, 잘 봐. 별의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거든.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는데, 야,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한 광도는 이제 L이라는 기호를 쓴단 말이야. 광도의 뜻이 뭐였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나온 이 에너지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뜻하거든.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광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그 별의 표면적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거든. 야,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요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요거 시그마라고 하거든. 시그마 T 4제곱인데 광도는 단위 시간당 표면적이 방출하는 에너지잖아. 그러면 이 광도하고 지금 얘기한 슈테판 볼츠만 상석은 어떤 관계가 있겠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니까 이기에다가 표면적 전체를 곱하면 그게 광도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렇잖아.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다가 그 별의 구의 전체 표면적을 곱하면 결국 그게 그 별의 광도가 되는 거야. 야, 그럼 우리가 여기 봐봐.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때 이 구의 표면적은 어떻게 구하지? 반지름이 R이면 4파이 R 제곱이 구의 표면적 아니야? 그러면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뭐였어? 시그마 T 4제곱이었거든? 맞지?
거기다가 표면적 얼마? 4파이 R제곱을 곱해줘. 그러면 그게 결국 뭐라고? 광도라고요. 요식.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지. 별의 광도와 표면 온도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별은 흑채와 같이 복사함으로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방출하는데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거기다가 결국 건널비 표면적 전체를 곱해주면 그게 별의 광도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환산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우리 표면 온도 알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했지. 뭐 색깔, 뭐 색지수, 스펙트럼형 이런 여러 가지 이용해서 표면 온도 알아냈어.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 광도 구하는 거 얘기했지.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을 반지름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 R제곱 뭐야? 4파이 시그마 T 4제곱분의 L이 되겠지. 맞아? 근데 여기서 이제 R이니까 이거 R을 없애면 여기다 뭘 해주면 돼?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요식이 된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니네가 반지름을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관계만 알면 되거든. 그럼 자 저기 봐봐. 반지름은 어쨌든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대. 그러면 그때 이 식을 보면 말이야. 야 4파이 뭐 이게 루트가 씌워져 있든 안 씌워져 있든 4파이 시그마라고 하는 건 결국 상수 아니냐? 그렇잖아. 파이도 상수인 거잖아. 시그마라는 건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했으니까 상수값이야. 맞아?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요약하면 어떤 별의 반지름은 야 상수 없애고 등 없애고 비례관계 되잖아. 그 별의 반지름은 뭐야? 표면 온도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그 별의 광도에다가 루트 씌워준 거에는 뭐 한다? 비례한다 이 말이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니네 뒤에 가면 HR도라는 게 나오는데 HR도에서 요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지금 여기 설명이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져 있네. 야, 요 관계를 보자면 만약에 표면 온도가 만약에 같다면 어떤 애들이 광도가 큰 녀석이 반지름도 어떻다? 크단 얘기지. 맞아? 표면 온도가 같다면 광도 큰 애가 반지름 큰 거다 이 말이야. 만약에 광도가 서로 같다면 어떤 애가? 그렇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이 반지름이 크단 얘기가 되겠지? 뭐 물론 요약하자면 이거지. 표면 온도가 낮고 광도가 클수록 결국 반지름이 큰 거다. 뭐 이렇게. 그럼 뒤에 가면 니네 이제 별의 진화에서 적색거성이라는 게 나오거든. 적색거성 현재 태양이 앞으로 한 45억 년 정도 지나면 적색거성이 되는데 태양이면서 적색거성의 반지름이 훨씬 크거든. 자, 적색거성은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아져. 그리고 광도가 커져. 반지름이 커지는 거야. 오케이? 뒤에 나오는 HR도에서도 이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걔네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관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기억을 해야 돼. 반대로 반지름이 같다면 그러니까 요 같은 관계 요거 표면 온도가 같다면 광도하고 반지름 사이 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광도가 같다면 표면 온도랑 반지름 사이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럼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예를 들어서 초고성이라는 애가 있거든. 초고성들은 광도가 거의 비슷하거든. 그러면 이 표면 온도는 분광형으로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광형으로 예를 들어서 O형이 표면 온도 높은 거지. 그러니까 분광형이 O형인 애보다 M형인 애가 반지름이 훨씬 커요. 같은 초고성이라도. 이런 식이 돼. 요건 이제 뒤에 가면 HR도에서 나오게 되니까 요것도 하나 조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죠? 요거 정리해놔.
오케이. 자, 그럼 뒤에 넘겨보자. 뭐 탐구 예제 그래서 나오는데 그냥 이거 예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별의 스펙트럼을 통한 분광형과 표면온도 추정. 그래서 그림은 가와 나의 스펙트럼 사진과 흡수선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분광형은 A형 또는 M형이다. 이렇게. 자, 분광형으로 A형이 표면온도가 더 어떤 거야? 더 높은 애지. 자, 봐라. 가하고 나를 봤더니 수소 흡수선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 가는. 자, 그런데 나는 분자들이, 자, 이거 봐봐. 아까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어떤 흡수선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지? 금속 원소라 그랬지? 자, 특히 여기서는 분자 흡수선 얘기 나오지. 이것도 표면 온도가 낮을 때는 분자들의 흡수선, 그리고 금속 원소의 흡수선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나가 표면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가가 누구야? 가가 A형의 흡수선이고 나가 M형의 흡수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옳은 것만 고르랍니다. 가와 나를 이루는 구성 성분은 대체로 비슷한 거는 맞지? 그렇잖아. 이게 별빛을 본 거니까 별들의 구성 성분 다 비슷하단 말이야. 기억은 맞다고 봐야 되고, 가와 나의 대기의 그렇지. 표면 온도가 달라서 걔네들을 흡수했을 때 이온화되는 애들 성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온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가와 나의 표면 온도는 다르지? 분광형이 다른데 표면 온도가 다른 거지. 가의 분광형이 그래서 A형이라 그랬지. 자, 가는 그럼 A형이면 선생님 외우라 그랬지. A형이면 표면 온도 1000켈빈인 거고 무슨 색? 흰색 보이네. 흰색. 그러면 A형이 노란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자, 나의 분광형은 태양의 분광형 같지가 않지?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이라 그래서, 그치? 크게 보면 G형, 굳이 숫자까지 붙이자면 G2가 되는 거야. 나의 표면은, 야, 얘가 M형이, 야, A형이 1000켈빈이거든? 얘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애인데 표면 온도가 높을 리가 없죠. 나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자, 색지수는, 야, 색지수가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하지? 그렇지, 온도가 낮다는 거야.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면 가가 나보다 온도가 낮냐? 틀린 말이지. 나의 색지수는 어때? 야, 선생님 얘기했어. 색지수인데 특히 A형 같은 경우 색지수가 0이거든, 0. 그러면 걔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애는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색지수는. 그러면은 나의 색지수는 0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두 번째, 별의 크기 비교. 표는 태양과 별, 가와, 자, 니네 이런 문제 잘 나오거든. 그지? 잘 나오. 물론 이제 이렇게 표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비워놓겠지. 비워놓고 반지름이 누가 크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보. 여기 지금 실제로 이렇게 A, B, C, D 해놨잖아.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자, 100분의 5분, 100의 5분의 1승은 약 2.5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지? 한 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2.5배 차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거 보면 돼. 자, 일단 옳은 거 고르래. 광도는 절대, 자, 광도는 실제 밝기라 그랬고, 광도는 절대 등급하고 관계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광도가 크다라는 건 밝다는 의미지. 그러면 절대 등급은 작아야 되거든. 그럼 기억 맞는 말이야. 광도가 가장 큰 별 누구냐? 광도가 가장, 야,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표에 표면 온도 나오고 얘들아, 절대 등급 나오고, 그지? 뭐 반지름 나오고 광도 나오면 우리 아까 이 식 있잖아.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지금 표면 온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가 태양의 광도를 요구라고 해보자.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T고 태양의 반지름이 1이니까 그냥 R이라고 치면 얘네들 계산을 해보자 이 말이지. 얘네들. 그지? 얘네들 계산을 해보자고. 아, 그런데 야, 이거 광도는 그냥 절대 등급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아니다. 반지름도 다르니까 반지름을 아니네. 야, 그냥 광도는 그냥 이 절대 등급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누가 크냐만 물어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절대 등급이 작은 애가 제일 큰 거 아닌가? 그러면 야 절대 등급 지금 태양 가 나중에 나가 제일 절대 등급이 작은 거야. 그럼 얘가 광도가 제일 커야지. 그치? 그냥 나가 제일 큰 거 맞네. 뭐 계산하고 자시고도 없는 거야. 절대 등급이 나와 있으니까. 자, 디귿. 태양의 절대 등급과 광도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을 알고 있는 다른 별의 광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포고슨 공식에 대입하면, 그지? 자, 리을. A는 2.5분의 1보다 작냐? 이거 얘네 몇 등급 차이 나지? 2등급 차이 나지 않니? 2등급 차이 나면 선생님이 아까 몇 배라고 그랬지? 2.5의 2승만큼 차이 나거든? 그럼 요거 맞아? 아니지 않냐? 2.5의 제곱, 그러니까 2.5분의 1보다 작은 건 맞지? 2.5의 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이거 리을 맞는 말이네? C는 A의 4배가 되냐? 야, 4등급 차이 나지? 4등급 차이 나면 2.5의 4승만큼 더 밝아야 되고, 그러니까 4배가 넘어가죠. 그치? 거의 뭐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4배라고 하면 틀렸지. 맞지? 어, 4배 넘어가지. 자, 별의 광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별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이거 맞지? 이게 광도의 정의야. 자, 광도는 표면, 야, 여기 써있지? 요거. 야, 봐봐. 광도는 뭐에 비례한다?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할 거라고요. 그지? 4제곱에 비례한다. 그렇지, 맞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도 맞지? 맞아? 어떤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알면 당연히 반지름 알 수 있는 거지.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야, 표면 온도 알고 광도 알면 반지름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반대로 표면 온도 알고 반지름 알면 광도도 알 수 있는 거고. 그지? B는 약 10분의 1이냐, 이거. 반지름. 자, 지금, 누구의 10분의 1이라고 그런 거야, 지금? 아, 그냥 1하고 비교했을 때, 야, 표면 온도가 2배거든? 표면 온도가 2배면은 이거, 일단, 광도가 16배가 돼. 아니, 반지름이구나, 참, 반지름. 아까 반지름은 뭐에 비례한다 그래? 표면온도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맞지? 그러면 표면 온도가 지금 2배면, 자, 반지름은 일단 4분의 1이 되거든? 표면 온도에 의해서는 4분의 1이 돼. 맞지? 근데 광도는 얘하고 얘가 몇 배 차이 났어? 2.5에 2승만큼 차이, 아니지, 2.5에 몇 승이야, 이거? 4승만큼 차이가 났잖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 루트 L에다가 2.5에 4를 집어넣으면 2.5의 제곱 아닌가? 루트 벗겨지면? 맞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2.5의 제곱. 맞니?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 B는? 10분의 1이 나오냐? 야, 4분의 1 곱하기 2.5의 제곱 10분의 1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틀렸어. D는 100이냐?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잖아. 선생님이 수학을 못해서 그래, 지금. 야, 표면 온도 절반이야, 그지? 표면 온도 절반이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 4배로 늘어나지? 4배? 맞지? 자, 절대 등급은 2등급 차이 나지? 그럼 절대 등급이 2등급 차이가 나면 2.5에 4승배 차이 나거든? 광도는 실제 밝기는, 그러니까는 여기 곱하기 2.5 2승이거든, 마찬가지로. 그럼 이거 얼마가 돼? 2.5의 2승에다가 2.5의 2승한 거지. 아니지. 4배니까는 이거 얼마 돼야 돼? 아씨. 아니지. 10 곱하기 2.5구나. 25네, 25. 맞지? 25가 나와야 되네, 이거. 그럼 100이 아니잖아. 25 나와야지. 맞지? 얘를 1이라고 했을 때 요거 계산하면 25 나오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 해석 3번 나오네. 자, 가는 별 기역과 니은의 모습이고요. 그지?
나는 별 기역과 니은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거다. 그제? 야, 지금 봐봐. 여기 지금 가로축에 파장이 돼 있고 상대적 세기 나왔는데 우리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세기가 최대인 파장이 짧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보면은 A 같은 경우에 에너지 세기가 최대일 때 파장이 대략 400에 가깝거든. 근데 지금 B는 어때?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지금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에너지 세기가 최대일 때 파장이 어쨌든 400보단 길지. 그러면 A보다 B의 표면 온도가 낮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물론 니네 여기 파장으로 나노미터고 400에서 700이면은 요 범위가 딱 가시광선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A별은 지금 거의 파란색 내지 보라색으로 보인다는 얘기고 B별은 약간 노란색에 가깝게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 니네 화면에 이거 구분이 보이지? 노란색, 파란색 보이지? 그럼 여기서 기역이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고요. 니은이 A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니은이 A가 되는 거야. 옳은 것. 자,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을수록 파란색이 돼야 돼. 그제? 틀렸고. 자, 별은 당연히 우리가 흑체 복사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진다 그랬고. 나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여기 써놨지? A가 B보다 어떻다? 짧더라. 그지? A가 B보다 짧어. 리을 맞는 말이고. 별의 색은 별의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에 따라 당연히 그러니까 봐봐. 에너지 세기가 다 지금 가시광선 영역이라도 얘는 파란색 계열의 에너지가 제일 세고 얘는 노란색 계열이 제일 세니까. 그지? 당연히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다. 표면 온도는 푸른색 별이 붉은색 별보다 어떻게 높은 거야?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거지 사실은. 그지? 그러니까 푸른색 별이 붉은색 별보다 표면 당연히 높은 거고요. 우리 왜 그 색깔 가지고 표면 온도 따질 때도 보면 표면 온도 제일 높은 애가 파란색이었잖아. 표면 온도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거다? 지금 니은이 A고 기역이 B니까 니은이 더 높아야 되는 거지? 시온 맞는 말이고. 나에서 A는 가의 기역이었냐? A는 니은이었지? A는 니은하고 매칭되니까 틀렸고. 자, 별에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거든? 이거는 선생님이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많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나는 두 별의 단위 면적 야,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냥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라 그랬지. 그러면 아까 앞에 그림에서 그 별의 구의 건널비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럼 단위 면적은 아닌 거지. 단위 면적은. 맞지? 틀렸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다. 자, 핵심 개념 정리. 뒤에 넘겨보자. 승민아. 등급을 낮추자. 무조건 등급은 숫자가 클수록 어둡고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클수록 어둡다. 자, 1등성은 6등성보다 어떻다. 자, 1등성이 뭐고 6등성이 뭐야? 이거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여기서는 1등급으로 보이는 별이 1등성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6등급으로 보이는 별이 6등성이라 생각하면 되고 5등급 차이 나니까 100배 차이 나는 거고요.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고. 자, 절대 등급은 어떤 별이 10파색 떨어진 곳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등급을 매긴 거다. 자, 이거 아까 정의. 단위 시간 동안 표면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광도라고 한다 그랬고. 절대 등급하고 광도하고 비례거든. 광도가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밝으면 밝을수록 광도가 큰 거고 절대 등급은 작아야 돼. 그럼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는 크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큰.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0이냐 0보다 작냐 크냐 이렇게 따지는 거라 그랬지? 자,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지? 그럼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거가 어떻단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거든. 맞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눈에 되게 어둡게 보이는데 실제는 되게 밝다는 얘기거든.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애인 겁니다. 멀다. 두 별의 등급이 각각 M1, M2 밝기가 광도가 L1, L2일 때
이게 저거 이제 포그슨 공식이거든. 야, M2 빼기 M1이지. 그럼 항상 뒤에 거가 분모로 가면 되는 거야. 2.5 로그의 뭐야? L1분의 L2다 이렇게 해줘야 돼. 뒤에 거가 분모로 가면 됩니다. 광도에서는. 자, 온도가 높은 흑체일수록 파장이 짧다 그랬고요. 최대 에너지인 파장이 짧다 그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가서 짧아지는 거다. 그지? 그래서 별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표면 온도가 다 달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푸른색으로 보인다. 자, 색지수가 큰 별, 플러스 값이면 표면 온도가 낮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색지수가 0이 나오는 애는 표면 온도가 뭐다? 만 켈빈. 흰색 보이고 스펙트럼형으로는 뭐라고? A형. 외우라고, A형. 자, 적외선, 자외선, X선은 주로, 야, X선은 지상에 거의 안 옵니다. 니네 만약에 X선이 지상에 내려온다면 니네 못 돌아다닙니다. 이거 방사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주망원경으로 주로 관측을 한다. 니네 자외선도 생각해봐. 오존층이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지상으로는 거의 안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지상에서 얘네를 관측하기는 어렵겠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빛을 저온의 기체 통과시키면 당연히 뭐다? 흡수 스펙트럼. 그 기체들이 흡수해버린다.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 이유는 그래서 별의 대기에서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흡수된 게 지구에 안 오는 거야. 별마다 흡수선의 색이와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는 건 결국 표면 온도가 달라서, 맞지?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기체가 흡수했을 때 이온화되는 애들이 달라서 그런 거야. 흡수선의 특징을 종합하여서 별을 분류한 분광형은 당연히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중심 온도를 배운 적이 없어. 온도 그럼 다 표면 온도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보여줘. A형인 별은 어떤 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아까 그림 한번 보여줬었지? 그리고 봐봐. 금속 원소들이나 분자들의 흡수선이 강한 애들은 온도가 좀 낮은 애들이라 그랬고,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 정도 되는 태양은 G2형이라 그랬어. 스펙트럼형으로. 자,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양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어떻다? 야, 아까 이 식 있었지 얘들아.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 곱한 거랑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지? 여기 그냥 앞에 얘기했던 거 쭉 복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니네 뒤에 별의 물리량 나오는데 이거 내 지난 시간 숙제 내줬냐 안 내줬냐? 이거 내주지 않았냐? 안 내줬나? 프린트 줬었지 내가. 남길 거야. 프린트 안 해오거나 안 갖고 오면 진짜 남긴다. 야, 일단 여기 뒤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뭐 25문제 정도 되니까 요거 일단 오늘 숙제로 내주도록 하겠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